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독서의 계절, 가을. 읽기 편하고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산문집이에요. 가끔은 사소한 것이 더 아름답다. 네, 이 책은요. 천성호 작가님의 산문집이에요. 근데 이분은 1인 출판사도 같이 하고 계세요. 리딩 소년이라고 1인 출판사를 운영하시면서 이제 글도 쓰고 자신의 책도 출판하는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 책은 취향에 따라서는 조금 재미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뭐 담백하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일상을 담은 책이거든요. 우리들의 일상.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르고 그냥 잊혀져 버리는 그런 일상들 있죠. 그런 일상을 조금 감성적인 시야로 보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잊혀져서 모르고 지냈던 그 모르고 있었던 그런 풍경들 있죠. 주변의 일상적인 풍경을 글로 써내려간 책이에요. 그래서 뭐 출퇴근할 때 잠깐 짤막하게 되어 있어서 잠깐 보기에도 좋고요. 약간 머리를 식히고 복잡한 마음을 접어두고 잠깐 머리 식힌다는 기분으로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책 부분을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발짝 거리라는 내용이에요. 한 발짝 거리. 한 발짝. 보통 우린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 채로 살아간다. 알게 모르게 한 발짝 떨어져서 누군가를 관찰하고 판단하는데 익숙해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에 따른 오해가 종종 생겨난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말이다. 참 근사해 보이는 사람, 예쁜 사람, 그 사람과 가깝지 않을 땐 어떻게든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정작 가까워지고 나면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실망할 때가 있다. 반대로 그다지 매력이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던 이와 어쩌다 한 발짝 가까워졌는데 의외로 괜찮은 사람이라 놀랄 때도 종종 있다. 멀리서 본 모습과 가까이 대면한 모습이 같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안타깝게도 나의 기대와 바람은 삶에서 번번이 깨지곤 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한 발짝 떨어져 있을 땐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지만 한 발짝 가까워진 후에는 사람 자체를 만나게 되는 법이니까. 그래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은 꼭 행복한 일만도 불행한 일만도 아니며 때로는 가까워진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모양이 결정되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쌍방향이기에 서로가 마음을 열고 다가서야만 비로소 좋은 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그것이 사무적인 관계일지라도 말이다. 그러니 누군가와 가까워졌을 땐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 나만 생각하는 찌푸린 얼굴 대신 서로를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오만으로 들린 턱 대신 너그럽게 포옹하며 끄덕이는 고개로 경계심으로 가득한 매서운 눈초리 대신 실수와 잘못까지 감싸 안을 수 있는 감싸 안은 다정한 미소로. 네, 어떠신가요? 글들이 이렇게 조금 담백하고 이렇게 뭐 미화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식당에서 조금의 양념, 그러니까 엄마의 손맛이라고 하죠. 조미료가 들어간 그러한 음식보다는 약간 사찰 음식? 그런 본 재료의 맛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사찰 음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다른 내용도 좀 읽어드릴게요. 관심과 위로, 그리고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서는 디태치먼트라는 영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영화가 무관심을 주제로 한 영화래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임시 교사 헨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학교에서 무관심을 받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매일 아침 학교 철망에 매달려 있어요. 이 교사가. 그런데도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고 투명 인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는 척을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 쳐다봐 주길,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소녀가 매일같이 교내에 흑백 사진을 촬영하는 그런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이 사람한테 가서 말을 걸어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냐고 말을 걸어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정말 내가 보이냐고 그러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보인다고 얘기했겠죠 했더니 정말 보이냐고. 당연히 안 보일 리가 없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인사를 건네고는 정말 신이 나서 날아갈 듯이 교실로 막 달려가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작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장면처럼 우리가 타인에게 바라는 건 어떤 거대한 관심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하고도 작은 관심일지 모른다. 사실은 나 역시 투명인간 교사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신호를 보낸 날이 있었다. 알량한 자존심에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내심 누군가 그 암묵적 신호를 알아봐 주고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다. 잘하고 있다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힘내라고, 어쩌면 뻔하디 뻔한 위로일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뻔한 위로에 힘을 얻고 굽혔던 허리와 무릎을 펼 용기를 얻는다. 위로의 말은 뻔할지라도 그 한마디가 불러오는 효과는 결코 뻔하지 않다. 위로는 곧 관심이며 관심은 곧 사랑일지니. 네. 근데 누구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생각들은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공감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서근서근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책인 것 같아요. 유리구슬, 사랑에 관한 내용인데요. 유리구슬이에요. 책 내용 중간부터 읽어드릴게요. 버리고 싶은 기억만을 골라내서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버리고 싶은 기억일수록 머릿속에 더 질리게 남아 비워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너무 자주 생각나지 않도록 머리 한쪽에 조심히 치워놓는 것뿐이겠지요. 추억 구슬에 먼지가 내려앉아 희미해지길 바라면서요. 야속하게도 또 고맙게도 먼지는 딱 시간만큼 쌓여갑니다. 그러니 애써 잊으려 하지 마세요. 지우려 들면 들수록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법이니까요. 아마 시간이 흘러 소복히 먼지를 입고 나면 그제야 구슬 위에 쌓인 먼지를 걷어내며 추억을 지그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가슴 저린 기억이 아닌 따뜻하고 행복했던 추억으로 말이지요. 사실 언젠가
그대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유리구슬 같다고. 겉보기에는 아름답지만 한없이 연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흠이 생기고 살짝만 떨어뜨려도 산산조각이 나버린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구슬을 품었을 땐 서로가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소홀히 다루면, 신경 쓰지 않으면 한순간에 굴러떨어져 부서지고 마니까요. 사랑이라는 구슬은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딱딱한 쇠구슬이 아니라 그저 한없이 여리고 약한 유리구슬이니까요. 어떠셨어요? 공감이 많이 되시나요? 오늘 책 내용은 이 정도로 읽어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책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이 시간 끝낼게요. 네, 읽어드릴게요. 누군가의 보잘것없는 사소함은 어떤 이에겐 특별함입니다. 아득히 떨어진 곳에서조차 자기 안에 깃든 빛을 묵묵히 뿜어내는 저 아름다운 별처럼 당신의 사소한 몸짓은 그 자체로 이미 소중한 이정표이자 빛입니다. 고난한 인생 행로에서 길을 잃어버린 어느 순례자의 지친 발등을 비춰줄 작지만 따사로운 빛.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